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 보고서 와, 또 오늘 올랐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네, 휴장입니다. 휴장. 주말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은 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완전히 네, 미국장이 휴장으로 들어가고 특히 이게 월요일날 미국이 쉬어버리면 주말에 뉴스를 거의 다 쏟아내기 때문에 거의 볼 게 없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 번씩만 훑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장은 일단 강보합으로 마무리됐어요.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 전부 다 그 오전 시점에서 다 내렸거든요. 영국도 내렸고요. 근데 영국은 올라오지 못했고 프랑스는 0.2%, 독일은 0.13% 상승 마감. 즉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해결이 됐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그 상승 전환이 되다가 장 막판에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0.15 정도면은 그냥 거의 움직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합 수준 마무리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갔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뉴스가 1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네, 볼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도 뉴스가 없다 그러면 주요 뉴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면서, 네, 대충,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주주가 바뀐 SK 렌터카 입지가 흔들거리고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대주주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대주주가 바뀌면 보통은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호재, 악재가 달려있긴 한데, 자, 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차입을 통해 차량을 조달하는 렌터카 업체가 우호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즉, 이 렌터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듯이 이제 차를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약간 할부적인 개념이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상황이 되긴 되는데, 다만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하여튼 얘네들 홍콩계 사모펀드 쪽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SK 렌터카 입지는 좁아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렌탈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대주주가 지금 홍콩계 쪽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일단은 어떤 목적으로 진입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이쪽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공모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렌터카 회사는 현재까지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뿐이다. 다만 SK렌터카는 지난달 20일 사모펀드 운영사인 어피니티에 매각이 됐다. 우리나라 거가 아니네. 이제 홍콩계 사모펀드 쪽이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네, 신용평가사들은 SK그룹의 지원 가능성이 소멸되었다. 즉 SK렌터카지만 SK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감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 또 일단 어떤 대기업이 이제 회사를 지배하면서 뭔가 지원을 좀 통해서 뭔가 가격적인 측면을 조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회사가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지만 그래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네 뭔가 이제 이 회사가 뭔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모펀드의 어떤 투자 목적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낮아진 금리 환경 때문에 경쟁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 상위 업체 간 시장 점유율 격차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롯데렌탈에게는 좋은 소식, SK렌터카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소식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롯데렌탈의 목표 가격은 42,000원까지 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렌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렌터카 회사가 지금 얼마만큼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렌트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좀 요즘에 대세를 많이 가죠. 왜냐면 자동차를 소유보다는 이제, 뭔가 이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죠. 요즘에 또 렌탈 시장이 많이 커졌죠.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뭐, 가전, 그 다음에 뭐 침대도 렌탈을 하더라고요. 뭐 별의별 거 다 렌탈을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렌탈도 잘 따져보면 이게 할부 개념이란 말이에요. 할부 개념. 할부 개념이니까 마구 쓰면 조금, 네, 그럴 텐데, 네, 아무튼, 네, 이 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렌탈의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잠재력이 더 커진다.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업계의 평가고요. SK렌터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애매하다. 네, 왜냐면 네, 외국계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겠습니다만, 네, 좀 더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렌트카 회사에 대한 주식은 네, 현재 시점에서는 글쎄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력적인 어떤 네, 포트 구성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자, 애플의 첫 AI 폰 출시가 임박하고 있다. 많이 늦었어요. 네, 애플이, 네, 이 삼성에게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애플을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늦게 나온 만큼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이죠? 아이폰 16. 16. 네, 맞죠? 맞죠? 네, 16. 네.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예정이, 아이폰 16이 낫겠다. 그죠?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예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이폰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주죠. 네, LG노텍, BH, 삼화전자, 여기다가 이제 뭐 삼성전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폰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애플 모멘텀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AI 폰이 나오게 되면은 뭔가 좀 상황이 더 달라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LG노텍은 다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이고요. 네, 삼성전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H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네, 연성회로 비판 FPCB죠. 네, 이쪽을 이제 진행하는 쪽이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 초점 장치, 오토 포커싱, 네, A는 뭐지? AF 오토 포커싱. 네, 뭐 하여튼 그거요. 그 다음에 손 떨림 방지 장치. 오! 이 사람 손 떨어 OIS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자화전자. 이게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의 빅사이클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 애플을 바라보면서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폰 출시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주가 상승하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엔 좀 그 효과가 조금 약화된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이 AI 인텔리전스를 적용한 첫 모델이다. 그 AI 기능을 탑재한 첫 번째 그 아이폰의 그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서 선점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애플 폰을 즉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AI 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삼성이 나오는 거 보고 야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했다가 이제 애플 거가 딱 나오면서 지금 대기 중이었던 그런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은 뭐 이 흥행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부품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래서 그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됨에 따른 네, 부품주의 움직임들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애플의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대세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삼성이 물론 갤럭시 S24를 출시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애플까지 참전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폰에도 AI가 탑재가 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 AI 탑재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AI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바일 쪽은 온 디바이스 AI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보드에 붙여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인터넷이 없거나 뭐 그래도 사용 가능한 그런 약간의 컴퓨터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더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일단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그런 AI 기능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네, 상당히 크게 네,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 왜냐면 여기서 AI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 막대한 그런 통신 장비를 통해 가지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돼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착착 네,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자, 9월 초반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쪽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금투세. 네. 지금 거래량이 완전 최저치입니다. 아주 그냥 바닥을 치고 있어서 아주 거지 같은데, 코스피 거래량이 2억 6,247만 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너무 안 올라요. 국장 왜 안 올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보통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가 부양된다, 더 좋아진다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 국장에 들어오질 않고 미국장 해야 돼 이러니까 국장 못하지 이런 얘기들이 그냥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 이거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투세는 시행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누가 여기서 하겠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럴 거면은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네, 실제로 더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신고가 나오고 있는 미국장에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큰 시장에서 놀겠다, 더 큰 물에서 놀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네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죠. 네, 지금 뭐 자기들의 어떤 당쟁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민생이라든지 이런 주가 상승을 위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뭘 필요하냐, 뭐 금투세 매겨라,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금투세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왜 우리 증시 왜 이래요 하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번 보면은 이렇게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말도 안 되는 주식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작전 비슷한 네 그런 느낌들만 좀 나타나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단기 자금을 유통할 투자처의 몸집만 불어나고 있다. 즉 단기 자금만 계속적으로 대기 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직은 투자하고 싶지 않아. 네, 그냥 이자나 받아 먹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약간 파킹 통장 같은 느낌들 이런 쪽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금들이 어디로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장에 어떤 활성화 정책을 딱 해주면 이 자금들이 훅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효과를 많이 볼 텐데 전혀 뭐 밸류업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혀 쓸데없는 그런 정책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져서 지금까지 밸류업이 올라온 거지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외국인 배를 불려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이 외국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관심이 좀 사라지려는 그 느낌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주가 흐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뭐 안 좋은 상태 보여주면서 네, 포지션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내용들. 왜냐면 올라가지도 않는데 세금까지도 많이 내야 돼. 뭐 손실 났는데 세금도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좀 올라갔지만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이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가지고 계속 계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폐지, 유예 이런 합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 금투세 개표에 대해서 공감대를 나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를 해줘야죠. 폐지해줘야죠. 지금은 이 금투세를 거둘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증시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나서 그러면 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세금을 좀 이렇게 조절해 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수익이 많이 나거나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하든가 라고 생각이 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쪼그라들어 있고 막 우리 정신 왜 이래요 이러는데 금투세까지 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뭐 유예, 폐지 이런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금투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일단 이게 합의가 나오게 되면 뭐 폐지나 유예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금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B컷이 아니라 0.25씩 그냥 차분하게 내려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는 기대감도 좀 있다. 그래서 뭐 시장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튼 주식시장에게는 이 여야의 어떤 그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렇고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배달할수록 손해라서 가격을 올려야지도 고민 중이다. 배달 수수료 때문에 가격을 올릴 정도면은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달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배달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가격을 배달 없애고 가격을 안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자영업자들은 되게 힘들어. 그죠? 수수료 부담, 그 다음에 가격도 이제 사실은 이 배달에 대한 부분들을 자영업자가 또 지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배달 요즘에는 배달 어플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에 또 등록이 되려면 수수료에다가 막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 체제가 좀 그냥 없어져야 되긴 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냥 가게에다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고 뭐 찾으러 가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뭐 배달을 해주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수료가 지금 배달 어플을 쓰다 보니까 물론 편하긴 해. 어플을 써서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편하기는 한데 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어플을 사용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체들은 또 거기에 등록이 되는 게 유리하니까 등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창조 경제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배달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치더라도 확실히 이쪽 부분들은 이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건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어떤 그 통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200조 원대 국고채 발행은 시작일 뿐 발행량은 앞으로도 늘어난다. 국채 발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200조 원대의 역대급 국고채 발행, 이 200조 원대 국채 발행, 이 채권입니다. 말 그대로 빚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 확대 방침에 따라 국채가 늘어나는 것은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처럼 기축통하면은
미국은 매년 국채를 열심히 발행해가지고, 네, 빚을 점점 좀 키워가고 있죠. 근데 걔네들은 왜 괜찮느냐? 달러를 찍어가지고 갚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갚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원화를 찍어서 갚아버린다. 그러면 경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8에서 50%까지 올린다라는 정부 계획. 그러니까 빚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빚 많은데, 네. 그래서 국고채 발행량 증가도 더 늘어날 것이다. 국가가 이제 대규모 채권 발행을 몇 년간 진행할 수가 있고, 야, 근데 200조 원이란 역대급 숫자, 네. 200조 원이요. 네. 이게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라의 빚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채라는 것은 그냥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빚이에요. 네, 그래서 빚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국고채 발행량이 2025년도에 200조 원. 야, 2024년도에는 그래도 좀 줄었네요. 올해는 좀 줄었다가, 23년, 이때는 뭐 코로나 시점이었을 거예요. 21년, 22년, 23년에서, 네, 예산이 좀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지금 내년도에 이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될까? 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될까? 네. 물론 이제 국고채 발행은 우리나라 재정을 짜는 구조상 총 지출, 총 세입이 다 정해진 다음에 맨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글쎄, 네. 이렇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네. 영국 같은 경우랑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정부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현지 시간으로 TV에 연설에서 밝혔다. 네, 그래서 뭐 고통을 감수해달라.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와, 근데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빚이라는 게 아시죠? 지금 당장 좀 이제 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갖다가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콤한 네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만, 왜 설탕을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면은 네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는 네 몸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일 텐데, 네 적당히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일단 나라 빚이 커진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공급 물량이 폭탄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이제 요동칠 수 있는 상태가 좀 일어나고요. 네. 그래요. 뭐 이걸 뭐 당장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이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채권이 이렇게까지 국채가 이렇게 많이 발행되는 이런 상황을 과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그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한 얘기네요. 네. 지금 노동절을 맞이해서 열심히들 이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해리스는 US 스틸을 일본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했다. 일본의 이제 US 스틸을 매각을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여기 지금 피츠버그, 네, 이쪽에서 지금 철강 제조업의 상징인 US 스틸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 일본 제철이, 네, 이것을 인수한다고 밝히자 미국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즉, 미국 자본이 소유 운영해야 되면서 미국 철강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파고든 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준다. 야, 그래. 지금 이거는 야, 그래? 철강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US 스틸을 일본에게 팔아먹는 거를 반대했다. 그래서 지지가 높아졌다. 민주당 쪽으로 가는구나.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민주당 관련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네.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서로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네, 입 닦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에 지하철 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이 파주에만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국회의원이 한 3번인가 4번인가 바뀐 것 같은데, 그때마다, 네, 지하철을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네, 이번에도 그 얘기 나오더니, 네, 총선 끝나니까 싹 입당. 아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US 스틸 1 매각에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래, 니들 알아서 해봐. 이렇게 나오겠죠? 네. 뉴스 끝났어요? 네, 볼 게 없어. 근데 되게 오래 했다. 그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이거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쪽에서 이제 화해 모드가 좀 들어가는 것 같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인질협상팀과 만나서, 네, 이 해결이 되는 방향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자,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촉구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수주 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종 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가자 휴전 협상 중지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이런 보도 이후에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양측의 휴전, 인질 석방을 마무리 짓는 협상안 최종본을 마련하고 최후 통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휴전 중재 협상에서 손을 떼버리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협상에서 손을 떼지만 방어는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방어 물량까지 다 빼겠다는 얘기인지, 방어 물량까지 빼게 되면 거기는 이제 화약고가 터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주둔시킬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네, 요 부분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침공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 정말 이렇게 휴전 협상 안 하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협조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군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기 물자 통로인 이곳에 자국군이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최근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면서 국민들은 열받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즉각 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자, 즉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들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지금 70만 명의 규모 시위대가 휴전 촉구 시위를 벌였다라는 거죠.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어제 방송에서도 누가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시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휴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더 그런 요구를 더 강하게 하면서 진행되는 거고, 약간의 책임적인 론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전쟁을 중지해야 된다, 휴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질을 지금은 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아니겠느냐, 전쟁이 무엇이 중요하냐, 네, 사람의 이런 생명이 중요하다. 인질 석방을 마무리 짓는 협상으로 가자. 니들 군대 좀 철수해라. 어차피 얘네들 침공하지 않을 거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 이스라엘 쪽에 이 문제가 봉합이 되게 되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고, 요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여기 민주당 쪽, 네, 이런 공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휴전이 잘 진행이 되면, 네, 여기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민주당 바이든 관련한 해리스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엮여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질질 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주요 뉴스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뉴스가 또 조금 나왔네요. 자꾸 리비아 유전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필요 없는 얘기. 네, 볼 필요 없는 거고, 네, 식품주 얘기 조금 나왔고, 네, 코스닥 안 하죠? 이런 얘기 나왔고, 2차전지가 반등하니까 또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올라갔다고 막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야, 연기금이 쓸어담는 종목은 뭐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네. 거의 쓸데없는 얘기니까요. 네.
이마트 가격 파괴, 감자, 연어, 양념 돼지 최대 43%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뛰어가서, 네. 감자하고 연어는 모르겠고요. 감자하고 양념 돼지면은 일단은, 저녁 반찬은 뚝딱 해결되겠네요. 네. 야,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에서 이마트에서 가격 파괴하고 있다는, 네. 할인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네. 시장 분위기는 나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